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? 설날이 되고 나면은 다들 뭐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긴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 있다 보면은 설날이 지나고 나면은 혹시 뭐 어떤 상담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? 가사 사건, 특히 이혼. 손 변호사님도 이혼 사건 많이 해보셨나요? 네, 많이 해봤죠. 설날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후폭풍, 오늘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이렇게 또 센터에 앉은 이유가 이분들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. 맞아요. 지금 현직이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저는 너무 사랑해서. 물론 절대 이혼하실 일 없죠? 없죠? 제가 이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배우자를 한 명 가정을 해볼게요. A씨 하세요, A씨. 아니 A씨 말고 크리스티나로 할게요. 그러면 크리스티나 구독자님이 보시다가 화내시면 어떡하려고? 크리스티나 구독자님은 여기서 빨리 뒤로 가게 눌러주세요. 더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. 이제부터 크리스티나가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일단 저랑 크리스티나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어요. 8년 전 여름이었을까요? 그녀를 처음 만난 건? 연기 역시 너무 많이 이제는 명절을 해서 둘이 대판 싸우고 나서 이혼을 하려고 해요. 이혼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하나는 뭐죠? 협의 이혼. 두 번째 뭐죠? 재판상이요.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야 너랑 같이 못 살겠다. 우리 이제 이혼하자. 둘이 합의를 봐서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거죠. 일단 둘이 이혼을 하기로 서로 마음을 맞췄으면은 우린 둘 다 이혼할 의사가 있다. 협의 이혼 신청서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숙려기간이라는 걸 줘요. 흔히 뭐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많이 나오죠. 이혼하려고 하는데 당장 이혼하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. 다시 해도 크리스탈이랑 이혼하고 싶니? 크리스티나가 나한테 해준 것만 생각하면은 이대로 끝내기는 좀 뭐 이러면서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생각을 해봐라. 아기도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아기가 없다, 아니면 자식이 있긴 하지만 자식이 이미 미성년자를 컸다, 그러면은 한 달의 숙려기간을 줘요. 그럼 이제 숙려기간이 끝난 다음에 너네 아직도 이혼하고 싶어? 우리 아직도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확인기일이라는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아직도 우리는 뭐 이혼을 할 겁니다. 판사님이 그래 너네 정말 이혼을 했구나 해서 확인을 해주면서 갑자기 크리스탈 생각에 목이 메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. 협의 이혼 확인서라는 걸 주는데 그거를 시청이나 구청, 군청 이런 데 확인을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재판상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 재판상 이혼이 뭐죠? 손 변호사님?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재판으로 가는 거죠. 왜 근데 굳이 재판으로 가죠? 둘이서 이제 뭐 합의가 안 되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그래 우리 갈라서자 이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결국 재산 분할이 있어서 서로 간에 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. 이 변호사님이 벌어오신 돈은 다 누구 거죠? 거의 다 와이프 건데요. 저도 와이프 겁니다. 네, 같이 네, 열심히 하죠. 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은 뭐 재산을 어떻게 분할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기면은 당사자끼리는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재판으로 간다고 해서 뭐 다 이혼이 돼요? 그건 아니죠. 그래서 민법 840조를 보면은 이런 경우에 재판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. 하나씩 한번 볼까요?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. 이건 말 그대로 뭐 바람 피는 거죠. 바람을 피는 게 꼭 간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어요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70 먹은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애정행위는 못 하시지만 바람이 나가지고 같이 산다. 원래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. 유기가 뭐죠? 방치하는 거죠. 우리 둘이가 결혼했는데 크리스티나 하세요? 저는 케라스틴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.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. 여기서 좀 직계존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뭐 저희 엄마 아빠죠. 그러니까 할머니, 할아버지. 제가 크리스티나랑 같이 크리스티나의 그 친정에 갔어요. 갔는데 당인어른이 나는 박변이 참 볼 때마다 너무 소화가 안 돼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때리고 싶지? 그러면서 볼 때마다 저렇게 때려요. 얘를 왜 이렇게 들고 있어?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? 저 모욕적인 언사나 뭐 욕 듣거나 맞거나. 네 번째로 반대로 자기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배우자 크리스티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되죠? 크리스탈가 엄마 욕할 때? 때렸을 때?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얘가 안 떠오르네. 그쵸 뭐 크리스타가 뭐 설날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시어머니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? 뭐 청담동에 아파트?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내 친구들은 다 70평에 산단 말이야 맨날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머리채 잡고 이러면은 크리스티나 아주 진짜 너 그냥 안 되겠네 진짜 이혼해 크리스티나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.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. 제가 뭐 크리스티나랑 같이 타이타닉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크리스티나가 자기야 나는 바다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바다로 이렇게 풍덩 뛰어들었는데 그 뒤로 놓쳤어요. 크리스티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.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.
6번째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경우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부부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를 모두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싶은 게 6번이죠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. 되게 애매하네요. 네. 뭔가 좀 되게 이것도 중대한 사유일 것 같고 저것도 중대한 사유일 것 같고 판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고 이거 강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면 한쪽 배우자가 너무 괴롭다 뭐 이 정도가 되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가사 판결문을 받아보면 항상 6호 들어가 있어요. 왜냐면 가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진짜 그 서운했던 걸 하나하나 다 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유는 거의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. 그냥. 그래서 판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배우자가 범죄자다. 크리스티나가 연쇄살인마예요. 저 무서워서 살겠어요? 당연히 이혼해야겠죠?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관계 거부. 그거는 뭐 통상 뭐 그럴 수도 있죠. 반대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신병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치료가 가능하다. 뭐 가벼운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뭐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. 아니면은 교회를 나가고 우리는 제사 지내는 집인데 뭐 갈등이 있는데 교회도 나가고 제사도 지내고 둘 다 한다. 뭐 이거 가지고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.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6개를 말씀드렸잖아요. 사유를.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거를 책임이 있다. 이혼에 대해서. 유책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그 주의가 있죠. 첫 번째는 뭐죠? 유책주의가 있고요. 책임이 있는 일방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다. 그 유책주의가 있고 파탄주의가 또 있죠. 예. 파탄주의는 뭐죠?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 실체가 깨어졌으면은 그냥 아무나 이혼 청구해서 이혼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냥 제가 크리스티나예요. 아 어려워. 박 변호사님하고 저랑 결혼했는데 너무 싫어서 제가 박 변호사가 서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각방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혼인 관계 실체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둘 중 아무나 뭐 이혼 청구하면 이혼 다 받아주겠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게 뭐 또 돈이 중요하잖아요. 네.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막 10년 정도 살았다.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 판사님들이 해주시나요? 10년 정도 살면 50대 50까지 가까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서로 없는 상태에서 딱 시작을 해서 10년 정도 살아서 뭐 집을 뭐 한 채 마련했다 이 정도 되면 50대 50은 나오지 않을까. 근데 10년은 살긴 살았지만 8년째쯤에 상속을 받게 됐다. 그래서 2년 좀 더 살다가 이혼하게 돼. 그렇게 되면 또 50대 50은 안 될 수 있거든요.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.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판사님의 그 직권에 따라 많이 바뀌긴 하는데 이건 개별 사안마다 다르고 또 변호사가 얼마나 주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또 크리스티나 너무 사랑해서 제 자식 마이클이 나왔어요. 이제 우리 마이클이 6살밖에 안 됐는데 저랑 크리스티나랑 갈라서기로 했어요. 근데 마이클 누구랑 한 명은 키워야 될 거잖아요. 보통 이제 이렇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? 이것도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영유아, 얘가 뭐 젖먹이 아니면 이제 갓 걸음마 단계 뭐 이렇게 되면 보통 여자분들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애를 더 잘 본다 이렇게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뭐 그런 거고 유치원 단계까지도 조금 더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애가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애에 대한 의사도 좀 확인을 하거든요. 보통 네. 이제 13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 넘으면 판사님이 물어보시죠.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 많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유 저는 근데 결혼해본 적도 없는데 벌써 지금 크리스타랑 뭐 붙었다 이혼했다 붙었다 했다 한 10번 장가 가는 것 같아요 지금. 잘하셨어요. 미리 경험하고도 좋죠. 2019년에는 박 변호사의 결혼을 꼭 성공을 바라면서 네 로이어 프렌즈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랑하세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. 구독 눌러주실 거죠? 구독은 무제니까요. 구독 눌러주실 거죠? 구독은 무제니까요. 아,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